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회차에 또 들어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간물 염색한 거 발색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집에서 햇빛 제일 잘 드는 데다 놔두시고 결과물이 3개니까 그 중에 1개쯤은 또 속성 발색법으로 해보고 비눗물에 담궈서 하는 거요. 그렇게 해보고 5회차에 결과물들을 보고 각자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시간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결과물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방치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틈틈이 속성 발효 속성 발색 안 한 친구들은 이제 비눗물에다가 이렇게 비눗물에 담궈서 색깔 내는 것도 해보고 이래갖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연 발색도 실컷 시키시고 알았죠? 마무리 3회차도 마무리 계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회차 때는 이제 소목하고 치자로 준비를 했죠. 선생님이 준비물 나눠줬죠. 소목이라는 거는 빨간색 나는 거고 치자는 이제 노란색 나는 염료예요. 그리고 이제 소목은 그 소박목이라는 나무에 이렇게 중간 줄기의 심지 부분을 이렇게 토막 내서 염료를 만든 거예요. 나무 토막을 물을 붓고 팔팔 끓이면 거기서 빨간 물이 우러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걔를 물을 부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붉은 색소의 물이 우러나게 돼요. 그거 갖고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 이제 거기까지 준비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목이라는 거는 그런 거고 치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치자 단무지 해갖고 노란색 우리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색깔도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죠? 예, 그 선생님이 준비해서 준 염료가 이제 치자 열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빨간색하고 노란색에 대한 공부를 체험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이번 시간에도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중요한 내용 여기다 정리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매염제라고 써 있어요. 매염제. 매염제라는 거는 매자가 중매할 때 매자랑 똑같은 뜻의 한자예요. 그러니까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을 돕는 역할을 하는 매염제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매염제에는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말 그대로 염색을 돕는 역할을 해요. 염색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도 이거를 사용했을 때 색상이 바뀌는 염료가 있고 색상이 매염제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도 색상이 안 바뀌는 그런 염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색성 염료, 다색성이라는 건 뭐예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마늘 따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다색성 염료라는 거는 매염제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색깔이 바뀌는 거를 다색성 염료라고 해요. 그와 반대로 단색성 염료라는 거는 암만 매염제를 사용을 했어도 색깔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 거를 단색성 염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염료 2가지 중에 소목은 다색성 염료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죠. 매염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치자는 단색성 염료에 속해요. 그러니까 암만 매염제를 사용해도 매염제 갖고 색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런 2가지 차이가 있어요. 다색성 염료에 속하냐, 단색성 염료에 속하냐, 이거는 그 염료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연 염색에서 아시겠죠?
그럼 다시 설명을 매염제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매염제에는 어떤 거가 있느냐 하면 선생님 녹물이라고 써놨죠. 녹물. 녹물은 녹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쇠가 오래되면 녹슬잖아요. 그 녹물을 염료 빨간색을 염색을 한 다음에 염색을 일단 빨간색으로 들인 다음에 매염제를 녹물 매염제를 사용을 하면은 얘가 색깔이 죽는 역할을 해요. 팍 색상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고동 색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성 매염제가 있어요. 알칼리성 매염제는 폐분가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쉽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알칼리성 중에서 비누를 갖고 설명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쵸? 간물할 때 강알칼리에서 바뀐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루비누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줬었죠? 그 이제 비누가 알칼리성 매염제 여러분들이 비누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또 산성 매염제에는 식초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소목 같은 경우에는 녹물에 담궜을 때는 갈색이 된다고 했고 비누에 알칼리성 매염제에 담그면 얘가 약간 보라색 기운을 띤 꽃자주색 같은 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식초 산성매염제에 담그면 식초물에 담그면 얘가 노란색으로 또 바뀌게 돼요. 노랗다기보다 뭐 누런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백반매염제라는 게 있어요. 백반매염제에다가 또 이제 염색을 다 한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백반매염제에다가 이렇게 또 담궈 보면은 얘가 이제 빨간색이 더 진하게 빨갛게 염색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봉숭아물, 손톱에 봉숭아물 드릴 때 약국에 여기 이제 봉숭아물 잎을 여기다가 놓고 약국에서 명반이랑 백반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명반이라는 걸 사다가 여기다 이렇게 얹히면은 봉숭아물이 더 빨갛게 들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경험해 봤듯이 백반이라는 게 명반이랑 똑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매염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빨개지는 거예요. 빨간 게. 아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소목은 다색성 염료에 속하는 거고 저번에 선생님이 감 설명하면서 감도 녹물을 떨구면 검정색까지 나온다 그랬죠? 검정색까지 나오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다색성에 속하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험해 봤던 것 중에 치자가 단색성이라 그랬는데 저번에 두 번째 시간에 쪽 염색 해봤잖아요. 쪽도 안 변해요. 암만 매염제를 이것저것 써봐도 색이 안 변해요. 이런 건 이제 단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성질에 따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빨간색이 이쁘긴 한데 뭐 하나 똑 떨어지면 색깔이 빨갛게 이뻤던 게 여기 빨간 옷을 이쁘게 했는데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땀이 산성이니까 여기가 노랗게 돼요. 이러면은 바람직하겠어요? 안 바람직하겠어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염료의 요 성질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다 배운 다음에 자기가 이거로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는 얘한테는 이런 상품이 맞고 이런 상품이 안 맞겠구나. 이런 거를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았죠? 선생님이 참고로 자, 요거는 이제 노란색 갖고는 우리가 이런 변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란색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는 소목은 다색성 염료이기 때문에 요런 변화가 충분히 가능해요. 빨간색 소목 하나 갖고 색깔이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자, 맨 위에 있는 거는 소목을 멀겋게 물을 타갖고 염료 자체를 멀겋게 만든 데다가 담궜어요. 그러니까 약간 핑크빛 나는 듯이 이렇게 또 재미나고 이쁜 귀여운 색이 나왔고요. 얘는 본래 소목 색깔이에요. 본래 소목 색깔. 자,
얘는 이제 비눗물에 담그니까 얘가 이제 알칼리성에서 비눗물에 담그니까 약간 꽃자주가 됐고 얘는 녹물에서 이제 갈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색성 염료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이제 자기가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 가지 염료 갖고. 아셨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노랑은 이제 단색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빨간색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됐고 요거로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제 노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자 외에도 또 강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카레 먹을 때 그 먹고 나서 그릇이 누렇게 남죠. 그런 것도 이제 그 노란색 나는 그 황색 염료에 속하고 염료 중에 앞에 황자 들어간 게 이제 많아요. 뭐 황염, 황백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 천연 염색에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색깔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세 번 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진해지죠. 그런 방법 한 가지. 또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다이아그램 이렇게 그리면서 녹색, 뭐 파랑하고 노랑 섞으면 녹색 만들어진다. 이런 복합염의 기법이 있다. 설명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매염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거. 요런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세 가지 방법을 자기가 이래저래 사용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염색의 색깔 만드는데 기본인 거예요. 아셨죠? 그때 다 이해했으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목하고 치자에 대한 설명은 이거로 끝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과 체험할 거를 여러분들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이 동영상으로 시연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시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염료 두 가지 이렇게 물 부어놓은 거 준비해 놨고요. 국그릇 두 개 여기다가 이제 염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제 옮길 때 물 뚝뚝 떨어지지 말라고 접시도 이렇게 두 개 준비해 놓으면 편해요. 그렇게 하고 피연물로 요 3장 한지 우유 그림 있는 거 3장 해놨고 그 다음에 요 머리끈 실크로 된 그 머리끈 요렇게 하나 준비돼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무젓가락. 자, 요렇게 준비 다 돼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시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염료를 우려진 염료를 사용할 수 있게 붓겠어요. 이렇게 살살 윗물만 따라서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 치자도 따라 붓는데 집에 이런 게 있으면 사용하면 편해요. 이렇게 걸러지니까 편한데 없을 경우에는 그냥 윗물만 따라 붓는다 생각하면서 건더기가 이렇게 조금 나오더라도 그냥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작은 부스러기가 나와도 그냥 감수하고 윗물만 최대로 잘 따라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따라졌어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피연물이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피연물 두 가지는 선생님이 첫째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실크는 동물성 피연물, 이 한지는 식물성 피연물, 이런 특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염색 방법이 틀리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유가 먹여진 부분 먹여야지만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색상이 나온다. 뭐 첫째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염료가 일단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뭐를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선생님은 빨간색에 이 실크를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나무젓가락 넣고 이렇게 담궈서 살살 이렇게 흡수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 이제 염료를, 소목 염료를 이렇게 물에 울구는 게 아니라, 원래는 불에다가 놓고 물을 부어서 팡팡 끓여요. 끓여갖고 염료를 추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기에는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지금 방법을 찾은 게 선생님이 이렇게 물을 부어서 며칠 동안 우려내세요 하는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되거든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로 준비된 그런 염료를 사용하니까 이 피연물에도 금방 쑥 흡수가 잘 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방법이 틀리게 하는 거니까 염색이 돼요. 염색이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뜨거운 물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우면은 그냥 팍 흡수가 되는데 지금 물이 뜨겁지 않으니까 약간의 시간을 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어 가면서 할 거예요. 그럼 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그 우유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여기다 담궈 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은 이제 생각에 한 2장 정도만 노란색으로 해볼까 봐요. 이렇게 나무젓가락도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합쳐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뒤를 이렇게 구별해서 해주세요. 선생님은 2장을 한꺼번에 넣었어요. 2장을 노란색으로 할까 싶어요. 2장을 이렇게 넣었어요. 2장을 넣고 한 장쯤은 빨간색을 해볼까 싶은데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번거로우면은 그냥 번거롭다 싶으니까 그냥 3장을 같이 넣고 하셔도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선생님 나머지 한 장은 빨간색 해야지 한 거는 얘 한 다음에 또 이거 바꿔서 해줘야 돼요. 젓가락을 앞뒤 사용을 어느 쪽은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노란색 해갖고 자기가 그거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서서히 물이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냥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뿐이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한 가지 설명을 해주자면 그레데이션이라는 거가 뭔 줄 알죠? 색상이 진하고 조금 더 진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진하고 이런 그레데이션 기법을 내도 이쁜데 그런 기법을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갖고 아까 선생님이 접시 준비하세요 이랬죠? 한쪽은 조금 연한 쪽 지금 연한 쪽 선생님이 이제 지금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더니 물이 너무 차가워요. 물이 차가우니까 지금 너무 흡수 속도가 늦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바로 꺼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 하여튼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더라도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아니니까 요 기법대로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기법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데이션을 하기를 원해요 한다면 여기 한쪽 구퉁이만 이렇게 접시에다가 꺼내 놓으세요. 그러면 요 반쪽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그레데이션을 하면 되는데 뭐 그레데이션 단계를 3단계 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두 단계로 하고 싶어 2단계로만 나눠서 진하고 연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응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20분 정도 염색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20분 정도 염색해갖고 여러분들이 이 헹구는 과정이 필요한데 목욕탕에 가서 손 씻는 데서 헹구는 게 가장 용이할 것 같은데 바닥에 뚝뚝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접시에 해서 옮겨갖고 수세할 수 있는 장소로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 3번쯤 헹궈 주시면 돼요.
한 3번쯤 헹궈주세요. 세 번쯤 헹궈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헹궈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한지도 마찬가지로 한지가 워낙이 이렇게 두께가 다양하거든요. 얇은 것들은 물에 젖으면 한지는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방법을 틀리게 해갖고 염색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거는 굉장히 가장 도톰한 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도톰한 한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니 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얘도 이제 이렇게 한 두세 번 헹궈 주세요. 물에. 청보다는 좀 조심해야겠죠. 청보다는 조금 조심해야겠죠. 찢어지지 않게 최대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헹궈 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응달에다 그냥 말려 주시면 끝이에요. 자, 이제 헹구는 과정을 끝내고 이렇게 건조돼서 마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소목으로 2개를 했고 치자로 한지 2개를 했습니다. 이 소목 머리끈은 다음 시간에 결과물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준비물 속에 들어있던 고무줄 챙겨서 준비해 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실하고 바늘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빨간 머리끈으로 염색한 사람은 빨간 실이 필요하겠고, 노란 머리끈으로 염색한 사람은 노란 실이 필요하겠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머리끈에 대한 결과물은 준비물은 바늘, 실, 그리고 그 고무줄 이렇게가 준비물로 여러분들이 챙겨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총 5장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쵸? 그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미나게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면은 바람직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이 이번 시간 앞쪽에 소목은 다색성 염료이기 때문에 매염제에 따라서 색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죠. 그러니까는 그 매염제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해볼 수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가루비누는 이제 저번에 간물할 때도 가루비누를 썼었고요. 가루비누를 일단 물에 녹이세요. 그래갖고 걔를 붓으로 찍어갖고 이 소목 한지 위에다가 요렇게 그림 그리듯이 또 자기가 뭔가를 시도를 하면 거기서 새로운 또 어떤 무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색깔이 가루비누로 이렇게 묻혀진 데는 색이 꽃자주색 같은 톤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무늬가 만들어져요. 재미나게. 그런 거 활용해 갖고 플러스 알파 해 갖고 점점 더 재미난 그런 결과물로 전개해 나가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저번에 간물도 선생님이 속성발색법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뭘 꾸미고자 할 때 간물로 어느 구퉁이에 쓰고 싶은 글을 쓰고 다 마른 후에 그 비눗물에 이렇게 담그면, 아니면 비눗물을 그 글씨 쓰고 말린 위에다가 그 비눗물을 이렇게 칠해주면 그 부분만이 갈색으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귀가 다시 뭐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이런 식의 글귀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그 3회차, 4회차 그 내용을, 결과물을 자기가 재미나게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 그럼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자,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치자, 소목, 간물 그 세 가지 갖고 꾸며진 거예요. 속성발색법으로 진한 갈색을 만들어냈고 단백질을 입혀갖고 고기가 더 색깔이 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무늬가 만들어졌고 소목에서는 또 다색성 염료이기 때문에 가루비누 알칼리에서 반응을 해서 꽃자주색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무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